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지금 제 뒤쪽 배경 화면 보이시죠? 지금 여기 이 삼각형 모자 같은 거, 이런 거 쓰는 아주머니도 저희서 물건 팔고 하는데, 지금 저는 현재 베트남에 와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저는 반중에 있는 곳에는 항상 저는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 6월 10일 날 베트남에선 대규모의 그 반중 데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된 내용들을 취재차 오게 됐는데, 아쉽게도 제가 선거 끝나고 그 이후에 오는 바람에 그 반중 데모를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반중 데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이쪽 관련 그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만나고 좀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이나 이런 내용을 공개할 수 없고, 제가 그분들에게 들었던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식으로 말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있기 전에 연합뉴스였죠. 2018년 6월 8일 뉴스에 베트남서 주말 반중 시위 소문이 있다. 그래갖고 호치민 총영사관 주의당부라는 그러한 뉴스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공문이 나왔는데, 그 공문의 공지사항을 보면요,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사항 2018년 6월 8일 겁니다. 이번 주말 6월 9일서부터 10일 호치민시 동나이성, 다낭, 나짱시 등을 포함한 베트남 주요 지역에서 반중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SNS 등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데 가지 말라 해가지고 그 도시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 위치도 그 안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치민시 같은 경우는 노틀담 성당, 응앤후의 거리, 황반투 공원 등이고, 동나이성은 아마타 광장, 비엔화 빙컴, 백화점, 덤뽕 사거리 등, 나짱시는 점프 음악공연장 광장, 다낭시는 점프 박당, 광치 하노이시 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내문이 나왔었어요. 그랬고 실질적으로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데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개의 그 사진을 첨부했어요. 이 사진들은 제가 그 당시에 직접 찍지 못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그 반중 데모 사진들을 제가 참조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뭐 차이나 아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반발감을 표현하는 그러한 그 데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흥미로운 게, 이쪽 사진에는 이 앞쪽 사진 나오네요. 이렇게 미국 깃발도 같이 나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의 그 좌파식 사고 방식에 의하면요, 미국은 천추의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미국끼리 흔들 리는 없겠죠. 더구나 베트남은 전쟁까지 한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국은요, 천년의 적이에요. 따라서 잠깐 일시적으로 미국이랑 싸웠다고 해서 미국을 철천지 왼수천 열경으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제거할 수 있다면 과거에 싸웠던 미국과도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베트남 사람들의 정서죠. 실질적으로 호치민이 이 베트남전 때 그 미국하고 싸울 때에도 호치민은 미국에 대한 적대심은 없었습니다. 물론 자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것 뿐이지. 따라서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베트공은 즉시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죠. 그래서 그 당시 모택통이 베트남을 쳐들어올 때 미군이 아이러니하게도 베트공을 도와주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역사적 비하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의 반중 조선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 나왔던 건데, 3월 5일 날서부터 해가지고 9일까지 베트남에 그 칼빈슨 항공모함이 정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었던 항공모함이죠. 이런 항공모함이 베트남에 들어왔는데 이 중국 배들은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같은 공산권 국가이면서도 베트남 사람들은요, 그 민족관이 확실합니다. 중국하고는 절대 교류하지 않겠다. 따라서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대중국 수출 순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처럼 1등일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과거에 싸웠던 자신들의 정적인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환영을 베풉니다. 왜? 중국은 천년의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재 중국에서는요, 베트남에서는요, 그 경제 특구라고 해가지고 외국인 자본을 유입해가지고 경제 개발을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물론 한국도 만만치 않게 합니다만 지금 중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중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지금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관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돈을 쓰고 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중국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서 잘못 얘기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불만을 품고서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중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앞쪽에 사진을 보시면요, 어디 있냐, 99라는 숫자가 보이는 게 있어요. 99하고 X를 탁 꺼놨죠. 이게 뭐냐면 99년간 임대를 해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99년간 임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베트남 사람들은 그 지역이 중국화될 수 있다, 차이나타운이 생겨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감 때문에 결사적인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그 뉴스를 봤더니요, 이 베트남 사람들이 그 반중 데모를 하는데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는데 뭐였냐면은 반중 데모를 하는 숫자보다는 반정부적인 데모를 하는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반정부 데모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반중적인 정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느냐? 베트남의 정부 관료들이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그리고서 이러한 조차지를 99년 동안 빌려주려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중국도 믿지만 그것을 허용해준 베트남 관리들이 더 나쁘다. 그래서 더 베트남의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올바른 정서예요. 베트남의 역사는요,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똑같이 중국으로부터 침략도 당했고 식민지의 역사도 있었고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잘 산다고 해가지고 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의존관계가 높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어떠한 횡포를 부려도 우리는 입 다물고 그냥 따라가지죠. 하지만 베트남은 지금 아무리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자국의 자존심 그리고 민족의 정기를 흐트러뜨리려 하는 중국의 의도가 있거든요. 분명히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다면적이에요. 우리나라 좌파 사람들, 우파 사람들 친일파니 뭐니 비판하면서 그 사람들 밉다고 정권 교체한다고 하면서 중국 돈 받아먹고 있죠. 중국 돈 받아먹고 결국 외세를 끌어들여서 한국 사람들을 내쫓는 이러한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들은 양심 세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놈들에 비해서 이 베트남 국민들은 정말 현명하고 현실주의 전파들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2차 전쟁의 그 과정,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때 프랑스라든가 미국하고 싸워보지 않았습니까? 그 제국주의자들에 맞서서 독립운동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오히려 더 서방 세계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이 오히려 사대주의적이고 친중적이고 그리고 그 민족으로서의 자존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기 와서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왜냐면은 베트남 사람들의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길거리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좀 가난해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옷도 더럽고 헐벗고 굶주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는 행동은요, 사람같이 행동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번에 민주당 뽑았던 강남 이쪽 사람들, 옷은 번지를 하고 외제차 타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서 하는 짓은 개돼지죠. 이게 지금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정신과 민족성을 가진 우리나라는요, 앞으로 어떻게 그 OECD 안에 그 국가의 선진국으로서 있을 수 있으면 미래에 우리가 과연 이러한 부를 유지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장은 못 살지만은 곧 가까운 미래에 한국을 능가하는 강대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들의 이런 정신력과 반중 정서가 결국 서방 세계에 어마어마한 지원을 불러일으켜서 경제 부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와보니까요, 사방에 투자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더라고요. 역시 일본 사람들 백년지대에 보일 줄 압니다. 네. 그랬고 여기 보니까 그 북한하고 이번에 그 그러니까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또 좌파 언론들 이런 데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트럼프가 졌다. 또 우파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았다. 어쩌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 대통령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늘 제가 강조해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은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는요, 중국 견제와 맞물려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목적으로서 북한과 친해지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문제를 같이 연대해서 보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만을 바라본다면요, 그거는 큰 문제예요. 왜? 우린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비핵화 회담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보시면요, 중국이 여기 상하이 연합뉴스에
6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중지방정부서 첫 공무원 임금체불 채무위기 신호탄인가 라고 해가지고 임금위기가 왔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요.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계속 견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러한 사태가 지금 발생하게 된 건데, 여기 또 보면 어떤 기사가 있느냐, 머니투데이, 이것도 6월 15일자예요. 중국 경제 이상 신호, 경기 냉각에 미 관세 폭탄까지 이중보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중국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요, 중국 통계에 의해도 나빠요. 중국 통계에 의해도 나쁜데, 여기 뭐라고 쓰냐,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때요. 모든 분야에서. 그만큼 지금 중국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북한의 핵 문제를 시비를 삼아서 중국 경제를 고립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고, 이 효과가 지금 나타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은요, 중국 견제를 하는 동안은 죽지 않아요. 물론 김정은이가 트럼프와 적극 협조를 한다면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국위국까지 누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반중 친미를 하지 않고 친중 반미를 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패권 전략에 있어서 남한을 버리고 북한을 택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높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수준의 부가 계속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는요, 반중 친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베트남 보세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베트남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경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근면에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어떤 뭉칫돈의 투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자 나라가 됐습니까?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었거든요. 지금 베트남이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것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의 국가였는데, 지금 과거에 우리 역사를 잊어버리고 지금 반미 친중을 하니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될 턱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청소년 실업 문제라든가 실업자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모든 그래프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왜 민주당 뽑아주선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6월 15일 날 뭐가 있었느냐, 이거는 CBS 뉴스인데, 트럼프 중국의 대규모 관세 폭탄 승인이라고 나왔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베트남은요, 관광산업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거를 대폭 낮춘 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번에 있었던 반중 데모 때문이에요. 이 베트남 정부가 놀란 거예요. 반중 정서를 가진 베트남 시민들이 바로 이 문제를 걸면서 이러한 중국에게 퍼주기식 경제 정책을 했던 베트남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자, 베트남 정부가 언제 그랬는지 태도를 싹 바꿔서 중국 투자자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살려고. 이 베트남도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중국하고 같은 나라예요. 북한이랑 같은 나라예요. 하지만 베트남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이렇게 반중 데모를 세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공산주의 독재 국가인 베트남 정부조차도 물러선다는 거예요. 이게 베트남의 힘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민주국가인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같은 나라들, 정부가 뭐라 얘기하면 찍소리 안 하고 그냥 따라하죠. 응?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들 정권 바뀌었다고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다 지금 반미 친중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지기를 속으로만 기대하고 본인은 행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트남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직접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베트남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베트남에 와 있는 동안 느끼는 것은요, 이 나라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미국은 강력하게 중국을 견제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베트남을 적극 지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번에 중국이 지정했던 제1도련선 안에 있는 그 해역을 보면요, 베트남 앞바다까지도 지금 중국 땅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그 지역에는 석유가 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그 지역을 다시 되찾고자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면 미국은 아마 적극적으로 베트남 편을 들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지만 남중국해에서 어떤 해전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제2의 아편전쟁을 하는 악몽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중국 해군이 미 해군 혹은 영해 해군에게 압도적으로 밀려서 패배한다면 중국 정권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 계속 중국에 퍼주기 하고 1대1로 투자할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지금 지방선거 이겼다고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좋아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동학군은요, 심리양요, 병인양요를 승리로 이끌면서 척합이 세우고 조선만 유일하게 청나라 일본과는 달리 외세를 물리쳤다고 좋아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조선의 멸망과 식민지예요. 잘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이겼다고 해서 주사파애들 지금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활개치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익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떻게 해칠지는 본인들이 잘 알아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빨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각을 하고 지금 정권에 대해서 지금 베트남 국민처럼 결연히 맞서야 될 시기가 앞으로 곧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